지금부터는 창업 빅데이터의 기본 단위가 인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인구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구의 3요소는 출생과 이동 사망입니다. 출생과 사망, 이것은 뭐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가 없죠. 두 번째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동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어느 상권이 쇠퇴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사람이 유동인구가 빠져나간다는 뜻이잖아요. 인구도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움직이는 쪽으로 가야 창업이 유리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가자. 우리나라의 인구를 보면 저출산 고령화, 고령화 저출산 항상 붙어 다녀요. 저출산이 되면은 고령화가 빨라지는 거고 인구가 줄어든 거니까. 자, 왼쪽에 제일 위가 1960년대를 나타내고 제일 밑이 2050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미래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에 초록색을 보면 여기가 0세부터 14세까지입니다. 유년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죠.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5%를 넘고 있죠. 고령 인구가. 100명 가운데 15명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는 오늘 이슈는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을 잠깐 보죠. 우리보다 고령화 저출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니까 아무래도 이쪽을 좀 보면 우리가 앞으로 창업할 때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창업이라는 것은 오래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단기간에 돈 벌고 끝나는 것은 투기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려고 하면 먼저 간 나라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2008년도에 인구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1년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갈수록 갭이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도시 간에 어떻게 이동하고 있나를 살펴봤습니다. 이건 물론 일본의 얘기입니다. 이 가장 높이 있는 게 여기가 어디냐면은 20세에서 24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면서 모두 이렇게 이동이 시작이 돼요. 쭉 이동을 하다가 이게 나이가 50대로 가면은 그때부터 이동이 점점 줄어들고 60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거의 정체 상태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20대 젊은 청년들이 다 도시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은 아무래도 고령화가 더 빠르겠죠.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비율로 보면 전라남도 소록도가 가장 높습니다. 한 66세 정도 될 건데 거기는 특수지역이니까 뭐 제외하고 경북 의성 같은 곳이 굉장히 고령화가 빠르거든요. 우리나라의 가장 먼저 없어질 도시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쪽에 사람들은 평균 가면 65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고령화가 된다라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 선호하는 업종과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업종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종 선택이나 입지를 선택할 때 이 고령화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일본에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연대별로 실질임금을 보니까 여기가 2009년이거든요. 2009년부터 계속 실질임금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임금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높은데 소득 수준은 낮아지고 있다. 뭘 의미할까요? 소비의 행태가 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거나 실질 소득이 높으면 충동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소비자들이 소득이 조금 정체되거나 이러면 이성 소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싼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다가 실질 소득이 이렇게 낮아지고 눈높이는 높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성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이 상품은 정말 내가 필요해. 그러면 꼭 사는데 비싸더라도 산다는 거죠. 허투루게 그냥 이것저것 그냥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 상대의 그 시장을 분석하지 않고 빅데이터로 분석하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주 타겟 대상 시장에 있잖아요. 대상 시장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맞춤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특히나 인구가 늘어날 때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의 욕구를 분석해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고객 경험을 판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듣죠. 스타트업에서는 그것을 대상 고객, 소위 핵심 고객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소나의 정의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인구 이동과 소득의 감소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본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20대가 계속 도시로 이동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도시로 이동하는 곳이 바로 이제 세 개의 권역으로 나타납니다. 동경, 나고야, 오사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서울로 집중되게 돼 있고, 왜 그럼 경기도는 늘어났는데 서울은 줄어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 권역, 이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게 될 겁니다.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리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따로 이렇게 되겠지만 그 인근의 경북이나 경남은 전부 대구나 부산으로 묶이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전라남북도는 가장 먼저 소멸될 지역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큰 권역으로 한 4-5개로 우리나라가 이제 나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창업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올까요? 우리나라 시도별 인구 이동을 보면은 경기도와 특히 세종시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는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죠. 서울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인구를 출산율이 낮기도 하지만 작년 출산율이 0.82명밖에 안 되니까요. 저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여기 살지 못하고 다 그 경기도로 이렇게 밀려가게 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인구가 경기도로 지금 가게 된 현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생각을 할 때 빅데이터를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을 해보면 사람들의 이동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분들에게는 어떤 상품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가지고 보죠. 전국에 0세부터 7세, 8세부터 13세 이렇게 제가 구분을 했는데, 여기는 초등학교, 여기는 중학교, 14세부터 18세 고등학교, 또 20대는 대학교, 이렇게 제가 카테고리를 좀 나눠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을 분석을 할 때는 고등학생 페르소나, 대학생 페르소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데이터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울, 경기는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럼 서울에서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을까, 이동이 되고 있을까에 대한 것을 제가 판단을 해봤어요.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좀 가고 있을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동쪽으로는 양평을 제가 좀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시흥을 봤습니다. 근데 이 앞에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아주 독특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데이터를 보면 양평의 경우는 25.9%가 양평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시흥은 9.4%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경제 생산 가능 인력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세에서 45세의 비율이 26.1%.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양평의 경우는 16.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활발하게 움직이는 세대가 지금 서울의 저쪽에 남쪽이거나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평에 창업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시흥에 창업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살고 있는 세대가 허리 세대니까 그 40대, 30대가 많이 사는 쪽으로 가야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나, 또 특히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나, 이건 대단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인 가구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이슈 가운데 1인 가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국은 2019년에 30.2%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1988년도에 1년은 1인 가구가 1위로 올라섰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도 1인 가구가 1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앞에서 1988년도에 1인 가구는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의 1인 가구가 1위였어요. 그런데 2017년에는 돈을 벌지 않는 소위 무업 1인 가구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도 앞으로 젊은 1인 세대가 이 직업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거기다가 4차 산업혁명, 로봇, AI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일자를 뺏어가게 되면 더더욱 그건 심화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창업자 입장에서 이러한 1인 가구, 무업 1인 가구를 위해서 또는 유업 1인 가구를 위해서 어떤 상품, 제품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이건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먹을 수 있고 또 혼자 살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서포트해주는 이런 서비스업이나 제품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과거에 제가 혼자 먹으러 가면은 음식점에서 잘 받아주질 않아요. 제가 가끔 4대강을 걷고 나는데 어디 가서 좀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혼자라니까 잘 들여보내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곰탕, 설렁탕, 중국 음식, 국수 이런 거밖에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창업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인 가구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델로 가져가야 될까? 일단은 제품은 소형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안전이에요. 그래서 안전과 관련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뭐가 있을까? 라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자기 관리.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그 서울의 성형외과가 30 몇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만큼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것을 외모라도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사실 네일 케어 같은 거 여러분들은 거의 여성이 받을 것 같죠. 그런데 20대가 벌써 20대 남자가 18%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는 손톱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지식에 대한 무장도 필요하죠. 그래서 외국어에 대한 공부도 꾸준하게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인구가 주는 시사점입니다. 인구가 유입되는 방향이 유리하다. 뭐 당연한 거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1인 가구 시장을 겨냥하라. 그 다음에 페르소나를 분명히 설계해야 한다.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페르소나라는 것은 타겟 고객층이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소나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페르소나를 설계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목적지 없이 걷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소나를 분명히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